하는데요. 이게 예스로운이 아니라 예스로운. 그러면 이게 표준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틀릴만 하네요. 이거 같은데. 이던이 아니라 이든. 이것도 이든. 이게 경찰대 시험 문제나 공무원 시험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수능에서도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딱. 수능에서는. 근데 내신에서는 이 문법을 이제 고2 때 배우게 되면 문법 배울 때 정말 어렵게 까다롭게 낼 때 그냥 한번 들려봐라 할 때 이렇게 조절하는 용도로 표준어를 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표준어를 내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기에는 이게 둘 다 헷갈려하는데 이 책에 교과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지문을 그냥 몇 개 이렇게 어휘를 골랐어요. 지문 안에서? 네. 지문 안에서 혼란스러워. 그러면 교과서를 읽으면서 요 글자가 평소랑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르다는 것까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네? 네. 이거 언제 해요? 수업할 때? 수업 시간에. 보세요. 가치가 수업을 10시간 하고 뭐 보충서까지 치면요. 나머지 자습 3시간이고 뭐 늦게 잠잤다고 치더라도 이게 3대 10이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고 곱씹어 읽는 거를 적어도 수업 시간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수업 시간에 체크했을 때 시험이 이게 나오면 어떻게 문제가 될까라는 시점으로 시험의 시점으로 교과서 읽어야 된다는 좋은 정보일 수 있네요. 아니면 수능에서 이렇게 한 문제가 되는 거 경찰대나 이런 것들도 일부러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울대 수준이 되면 경찰대 시험을 봐요. 왜 보냐면 이쯤 봐요. 덥고 힘들 때. 그런데 이제 서울대 가는 애들을 보면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경찰대를 목표로 하면 이 수능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훨씬.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영어가 이 정도 되면 이 뒤부터는 안 하는 거야. 그래도 모의고사만 봐도 점수가 나오는 거야. 수학도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대까지 달리고 나머지 기타 과목을 여기서 하면서 모의고사 보면서 밸런스만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대를 붙던 떨어지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시로 뭐 하던 수시로 하던 여기서 뭐 수시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수시 내고도 경찰도 볼 때까지 시간이 좀 있거든요. 집중도를 위해서 시험을 보고 끝나면 더운 게 끝나니까 이제 수능 모드로 전환시키고 해서 이 경찰대에 붙으면 거의 이 95%? 98%? 서울대 다 붙어요. 서울대 중위권 실력이에요. 경찰대가. 근데 지금은 인원이 더 줄어서 훨씬 더 경쟁력이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하고 이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훨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대가 붙은 애들은 전부 다 서울대 붙는다. 이 하위권보다 높다고. 최상위권 밑에 여기 이렇게 서울대가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옆이니까. 잘했고요.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빈칸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므로 휴식 없다는 거. 근데 3번, 5번 혼동됐을 때 푸는 방법은 어떻게 풀어요? 저요? 네. 그냥 읽어보고 더 맞는 거. 한번 펴보세요. 요 문제? 네. 이거 제가 왜 시험 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뭐를 떠나면 좋으세요. 이렇게 하면 답이 뭐예요? 찍어봐. 네? 네? 답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답이 몇 번이야? 손가락에서. 5번. 요거잖아. 왜? 이거 방향이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몇 번이야? 선택지 5개에서 찍어봐. 답이 뭐야? 자, 3초 안에 찍어. 1, 2, 3. 이게 잘 그래서 틀리는 거야. 이게 답이야. 논리적으로. 왜 그러냐면 봐. 요거하고 요거 반대지. 이게 대립되는 개념인데 이걸 답이라고 하면 이거에 반대인 이유가 없잖아. 그럼 이건 뭐야? 특이한 거.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헷갈려. 그러면 답의 힌트는 어디 있어? 여기. 나머지 있다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두 개가 혼동스러울 때는 어떤 모양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모양이잖아.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반대되니까 이렇게 대립적인 개념이나 반대 개념을 찾아야 돼. 왜? 국어하고 영어는 문과 개념이기 때문에 예? 이거에서 틀린 걸 찾아라. 그럼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린데 이것도 틀리지만 답은 이것만이야. 그러니까 반대 개념으로 확정돼서 어떤 논리 개념의 범주를 확정한 다음에 범주 속에서 반대 개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에 이게 뭐 끝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들어간다. 그럼 끝나지 않는다, 끝난다 하는 반대 개념으로 의미를 확정하고 범위를 확정시켜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보면 다음 중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거면 이게 맞는 답이지. 왜 이 오답을 만들었는지를 공부를 한다는 거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주 속에서 이게 답인데 어디를 때렸는지 어떻게 때렸는지를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맞추려면 기본적인 영어 실력에서 표현법을 그건 아니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나머지 헷갈려서 둘 중에 하나 헷갈려서 틀렸다는 것은 네가 틀린 선택지를 이걸 어떤 원리로 만들었을까? 이건 터무니없다. 아니 이거는 이 개념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만들었다. 라는 연습을 덜 한 거야. 그러니까 정답만 홀딱 골라내고 이게 확실히 맞았어. 이걸 공부하고 이걸 다 날린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오답 선지를 만드는 능력까지 터득을 해보면 완전히 통달을 해버리거든. 그럼 또 결국 두 번째는 또 뭐 하느냐면 이 틀린 선택지를 전부 다 맞는 선택지로 고쳐야 되거든요. 싸그리. 이해하시죠? 과학 같은 거 하다가 보면 틀린 선택지를 전부 다 맞는 선택지로 고쳐놓을 수밖에 없잖아, 과학은. 네. 국어도 그렇게 해봐야 되는데 애들이 이렇게 보면 자 A가 아닌 것은 다 보면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그러면 B야. 그럼 B가 답인데 뭐 이걸 일일이 따져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A와 B 사이에 이게 거리가 어떤 게 우선순위고 어떤 게 더 답에 근접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면 이게 조금 덜해진다는 거죠. 됐어요? 네. 자, 다음 이거는 단어들 중 A를 2번 써서 적절히 배열한다. 진짜 단순 이런 것만 따로 써놓는 노트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나 같으면 하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뭐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요거 한 번 실수하면 난 다시는 이걸 실수 안 할 거면 이 실수했다 이거를 이렇게 써야 돼. 이거를 이렇게 써야 돼. 이거를 이렇게 써야 돼. 이거를 점검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실수 노트가 하나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인데 이거 봐봐. 서술형 쓸 때 주의점을 생각해 본다. 어떤 주의점? 네 리스트 어디 있는 거? 그럼 결국은 또 실수 노트 써야 돼. 그러니까 실수 노트 길게 안 써도 돼. 이렇게 서술형에다 이걸로 썼음. 화살표로 딱 하면. 그리고 지금 이거 내가 지금 뭐 만든 거야? 실수 노트 만드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거는 중간고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그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네가 문제 풀 때도 나타나고, 오답 정리할 때도 나타나고 그러잖아. 그걸 한 줄로 딱 해갖고 쭉 전개적으로 쭉 써놓으면 수능 전에 쭉 읽어보면 이 실수만 안 하면 나머지 다 맞았어. 그렇게 되잖아. 됐어요? 이거는 실수 노트 꼭 하세요. 매몰 비용. 그죠? 공연 관람했는데 포기한 거, 똑같은 문제 나왔나 보네. 공연 관람 공짜표가 있는데, 뭐 그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기회비용하고 매몰 비용의 타이밍을 보세요. 이렇게. 매몰이 무슨 뜻이야? 묻혔다는 거지. 그럼 이 뒤에요. 끝난 거, 이미 끝난 거, 다 쓴 거. 기회비용은 지금을 기회를 얻는 거지. 그럼 이렇게 이 개념을 했을 때 이 시간 순서나 판단 순서만 해놨어도 더 괜찮았을 텐데. 그치? 그럼 그 개념이 이거는 또 무슨 또 되냐면 수학의 개념이란 무엇인가 해갖고 내가 동영상 찍은 게 뭐냐면 공식 개념, 그 쌤 보면 유형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개념, 그죠? 아니 적용 개념, 그 다음에 응용 개념 이렇게 다 문제 속에 다 흩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써진 걸 이걸 다 돌아서 이것만 딱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구나까지 와야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매몰 비용 했을 때 이 한자 단어를 알았거나, 그지? 아니면 매몰 비용 문제를 몇 개를 풀었거나 그래야 되는데, 니네 이게 이 통사에 어떤 통사는 안 가르치는 데도 있더라고, 매몰 비용. 어떤 학교는 니네는 배웠네. 시험과 노력이 매몰 비용인지 헷갈렸다.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를 덜 했다는 거지. 예, 이 매몰 비용 문제를 풀면서 확실하게 그 해설을 읽고 구분을 해봤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이게 틀릴 만한 거는 아니야, 네 수준에서. 좀 아까운 거야. 안 틀렸어요. 그리고 이거 왜 써놨어? 헷갈려서? 다 헷갈린 이거만 틀린. 틀린 건 이거고, 헷갈린 거. 이게 헷갈리면 물어봐야 되는데, 항상. 풀어보고, 물어보고, 3문제 더 풀어보고, 문제 풀다가 해결되기도 하고, 문제 풀 시간이 없으면 확인해야 된다. 매우 불경제, 공공재 등의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 쉬운 문제. 너무 쉬워서. 이게 뭐를 좀 확실히 아는 분은 그냥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되냐면 시험 문제 3번, 4번, 5번 하면 이 출제라는 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중간 문제도 있고 아주 쉬운 문제도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너는 이거를 굉장히 빨리 풀고 이거는 적당하게 풀고 이건 천천히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딱 보면 여기 위에다가 나는 이렇게 3번하고 문제 있으면 등급을 쓰라 그래요. 1등부터 9등급에서. 이건 몇 등급 문제냐고. 그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은연중에 풀면서 오는 건 좀 쉽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한번 딱 읽자마자 이게 몇 등급 문제고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렇게 스크랩을 하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모의고사를 볼 때 국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이 문제를 딱 보고 이게 쉬운 문제다. 그럼 이거 몇 등급 문제다. 그럼 이건 빨리 풀자. 그럼 쉬운 문제와 이게 2등급 문제일 거랑 이게 7등급 문제였을 때랑 문제를 내는 유형의 미세한 차이에 대해서 알아?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니까. 이 문제 위에다가 이게 너무 쉬우면 동그라미 치고 조금 헷갈리면 세모 치고 그러거든? 그 다음에 이거를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별표를 치든지. 그 안에다가 숫자를 쓰는 거야. 뭘? 등급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너무 쉬운 문제인가 긴가민가 한다는 것은 등급 판정에 대한 연습을 덜 했다는 거야. 이해됐지? 자, 이렇게 정리하니까 공부법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서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아직 잘 알지 못한 뭐? 이 문제인데 이건 애들이 다 틀렸거든요. 어떤 문제? 14번? 근데 이게 답이 3번이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왜 틀리지? 네? 옳은 거 찾는 건데. 그러니까 통장인데. 희망을 키워준대. 그러면 희망을 키워준대. 희망이니까 가난한 사람 해주는 거지. 네. 그 다음에 통장이니까 돈 늘어나게. 네. 경제적으로 돈을 통장으로 씨앗머니라도 있어야 장사를 하던 뭐를 하든 하지. 그 뒤에 나오는데. 너는 몇 번이라고 했어? 2번이요. 이게 왜 틀려요? 상대적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이게 있잖아. 요 문제도 있는데 요걸 직접적으로 이게 더 가깝다니까. 얘야. 복지와 경제가. 이게 희망 키움이라고 단어로. 네 말을 틀렸다고 안 해. 똑똑한 애들이 뭐라고 그러잖아. 막 설명을 해서 쌤 이게 왜 틀리냐고. 이렇게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그래 맞아. 맞는데 답이 이거는 알겠지. 내가 지금 설명하지. 희망 키움이라고. 희망 이거로 복지 키움 통장 경제 딱 됐지. 네. 자 반박해봐. 반박은 못하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근데 2번도 엄청 가까운 거 아니에요? 상대적 빈곤 문제. 아니 엄청 가까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희망 키움은 여기인데 너는 여기 한 거고 나는 요거를 한 거고. 네. 그래서 저기 답으로 정한 3번은 여기야. 글자 그대로 직독직해. 네가 한 건 여기야. 이해한다고. 네.
그게 객관식이야. 그게 문과야. 그러니까 넌 이과생이야. 성향이. 왜? 답이야 딱 계산해서 딱 나오면 끝나고 맞고 틀리고 딱 듣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너 그걸 원하는 거잖아. 3번 제일 먼저 지웠어요. 왜? 왜냐면 이게 응. 이런 처음 보는 유형 문제였는데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또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한 번 더 풀어줄게. 이거는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이고 천천히 푼다면 문장을 나눠봐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야? 생활 기초 생활 가구 그지? 네. 그러면 이렇게 잘라주지. 네. 그러면 이게 뭐야? 복지지. 복지. 그렇지. 복지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결과로 뭐야? 본인의 자녀 교육, 창업, 자활자립 이렇게 해주지. 그러면 이게 뭐야? 창업도 나오고 자녀 교육, 주택 구입 이걸 가지고 상대적 빈곤 문제, 절대적 빈곤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위에는 복지 개념이 크고 요거는 경제 개념이 큰다. 이걸 단락에 분량을 나눠도 이 모집하에 딱 끊고 이 앞부분 단락은 복지, 뒷부분은 경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주제를 나누면. 이런 경우에 네가 영어 풀 때도 이런 문제 많이 일어나. 쌤 이거 내용을 봤더니 이거랑도 봤잖아요. 맞아. 그러면 영어 단락을 이렇게 세 줄씩 끊어서 여기 소주제 뭐야? 이거요 해서 쫙 연결해봐. 그러면 여기 3번에 있지. 그러네요. 지금 네가 이렇게 영어 풀 때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학생하고 똑같은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객관식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에러가 낸 거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한 줄 알아? 네. 애들이 똘똘해. 다 알아. 내용도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에서 생각해. 그게 아니라, 자, 이걸 푸는 입장이 아니라, 이거를 출제하는 입장이 돼봐. 그러면 네가 이렇게 쭈루룩 써놨어. 아까처럼. 그럼 맞히라고 낸 문제 아니야? 그렇죠. 근데 애들이 홀랑 흘려보내네. 막 설명하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문제 푸는 방식의 에러가 발생해서 되는 거예요. 다음 거. 사회보험, 공공부조, 금전지원. 당연히 사회보험, 공공부조, 금전지원을 해줌으로 옳지 않다. 사회보험, 보편적 복지 이념. 사회보험. 보험금이라는 것도 보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게 보험은 돈을 내고 받는다는 의미고, 그지? 공부조는 부조금처럼 공짜로 돌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조금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냈으니까 주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받을 생각 안 하고 주는 경우도 많아. 부조금. 암기만 하지 말고 비교한다. 그럼 봐봐. 16번 뭔데? 누가 헷갈려? 저는 이게 보편적 복지 이념의 실현 추구하는 거. 이게 사회보험도 보편적 복지 이념 같기도 하고. 보편적 복지란 말 자체?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을 다 잘 살건 못 살건 복지 이런 뜻 아니야? 보편 반대는 특수니까. 자, 사회과학을 공부를 하거나 어떤 걸 공부할 때는 항상 반대 개념을 떠올려서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생각해. 이제 보편하고 특수면 특수계층은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된 소외층 이렇게 잡을 수 있지. 보편이라고 하면 뭐라고? 모든 사람, 가난하건 가난하지 않던. 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밥 주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애들도 학교에서 밥 주지. 그게 보편적 복지라고. 저는 그냥 이 보편적 복지 이념의 의미가 평범한 복지 이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가 그런 식으로 특수랑 대립돼서 일부만 할 것이냐 전체를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뭐더라? 이게 사회보험이나 이 공공부조에서는 그 글을 좀 심화된 글을 더 보든지 이렇게 봤으면 해결됐을 텐데 좀 적었지.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문제야 공부할 때. 아이들이 이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안 물어봐. 진짜 이해돼? 이게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안 물어봐. 그래서 시험 보고 가르친 건 다 맞았는데 지가 생각해서 이럴 거라는 거 생각하는 거 틀려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틀려와 버려. 그래가지고
그것도 틀렸냐? 그러면 애들이 무시하시냐고. 아니라 놀랬다고. 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거까지 해줬어야 되는구나. 나 스스로 자책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놀리는 것 같다고. 아니야 진짜. 네. 학생을 왜 놀려?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것처럼 이 뭔가를 읽을 때 그 읽은 거에 반대 개념, A 개념 있으면 B 개념까지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주를 떠올려 가지고 요걸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된다는, 그게 글은 A로 써져 있거든. 네. 이걸 B로 생각해 가지고 쓰면서 여기에 반대로 바꾸면 이게 정상적으로 될까를 확인해 보면 네. 양면을, 그러니까 이 글을 봤을 때 이렇게 써서 읽었지만 이 반대면을 확인해 보는 거거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 입장을 두 가지로 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으면 이제 논술적인 측면이 되는 건데, 어쨌거나 어떤 개념이 있으면 사회과학을 할 때는 항상 반대 개념을 떠올려야 된다. 대립되는 개념. 네. 왜? 밝다, 어둡다, 크다, 작다처럼 다 있어, 사회과학은. 네. 자, 됐어요? 네. 자, 이거는 왜 틀렸죠? 진짜 살짝 제가 시험보다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 애들이. 네. 선생님, 제가 미쳤나봐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나한테 물어봐. 살짝 이게 저희 사회시험이 진짜 어려워가지고 이 앞에를 풀다 정신이 나가서 이건 진짜 아무도 안 틀렸는데 틀렸어요. 이제 그런 게 뭐냐면요. 그 본인이 한 번 시험을 볼 때 정신을 몇 번 집중을 해야 될까요? 매 순간. 그러니까 야구하는 사람들이 1구 1혼 해가지고 한 구에 한 번에 혼을, 시험 문제 푸는 사람은 한 번 문제 새로 풀 때마다 심호흡하고 또 집중하고 그래야 돼요. 집중이라는 것 자체를 나는 집중력이 유지가 되고 이거 풀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방심이 딱 와갖고 틀려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있잖아요. 뒤로 갈수록 어렵잖아요. D 틀리으면 상관없는데 A나 B 틀리면 막 버럭 혼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최악이 뭔지 알아요? 연달아 틀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 뭐라 그래요? 멘탈 깔렸다 그래. 멘탈 깨졌다고. 그러니까 한 문제 할 때마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멘탈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은 뭐고요? 한 문제마다 15호흡하고. 그래봐야 100번도 안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됐죠? 이번 시험 시간에 제가 모든 시험마다 밤을 새고 가서 그래서 제정신이 그건 내가 생각해도 미력그래. 밤을 새고 어떻게 시험 문제 푸냐. 내가 생각해도 이거 인종이 다른가 봐. 난 잠이 많은 사람이라 내가 과외 선생이 천직인 이유도 그냥 자잖아. 2시나 3시, 4시에 잠들으면 11시, 어떨 때는 1시까지 막 쓰러져 자. 그래도 있나? 실컷 자고. 그러니까 저녁에 애들 또렷하게 생각하고 가르치지. 근데 자서 그렇다고 하는 건 이해는 돼.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문제마다 집중해야 되는 건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숨을 한 문제 불고 집중하고 풀고. 실제적으로 초집중할 때 총 쏘거나 그럴 때 숨을 안 쉬거든. 근데 숨을 안 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 문제 보면 또 딱 집중해서 풀고 그러다 또 하고 집중해서 풀고 이렇게. 그래서 진짜 헉헉거려. 하나 호 하면서 막 호 하면서 풀잖아. 그 다음 거는 지도 문제인데 수학, 세종, 부산. 제가 살짝 이 지도를 잘 몰라가지고 이 위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프린트를 나눠주고 위치를 외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외웠는데 그래서 저는 살짝 이렇게 지역 간의 위치 관계를 보면서 외웠는데 선생님이 다른 지역을 다 지우고 몇 개 지역만 남겨놓은 거예요. 수원, 세종, 부산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게 봐봐. 여기서 이게 부산인지 이게 부산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찍었는데 운이 좋게 맞았어요. 이 지도 있어. 이 똑같은 지도 축소된 거. 그래서 모든 점 해갖고 정리된 거. 그거 줘? 저거 또 시험 볼라나? 이게 한국지리 배우는 애들, 수능 보는 애들이 요게 이렇게 칸이 나눠졌지? 여기 좀 있지? 도시마다 특성 외우려고 누구나 다 아는 그 지도야. 그게 있어요. 만약에 다음에도 시험범이면 달라고. 시험범이면 해야지. 자, 다음. 과학 봐봐.
보존형, 발산형 다 했었는데 아까 방송도. 그냥 안 틀렸는데 그냥 헷갈려서. 히말라야 신발진이 일어나는지, 신발진이 깊은 데서 일어나는지 프린트를 보고 암기한다. 그 생각은 못하고 머릿속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암기를 안 해서 머릿속으로 신발하고 천발을 논리적으로는 판단 못하는 거야 이거? 외우기만 해야 돼? 저는 그러니까 잘 판단이 안 돼서 어쨌든 시험 볼 때 열심히 판단해서 맞긴 맞았어요. 맞긴 맞았는데 신발, 천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깊은 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천발은 얕은 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연결해서 기억을 했었어야 되거든. 신발들하고 천발들을.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신발이고 이거 천발 이렇게 단순하면 이게 역으로 이렇게 크로스로 기억날 가능성이 있거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신발과 천발의 이유가 명확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암기하면 안 되겠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개수가 여러 개면 그냥 그 다음에 이런 거 똑같아.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A는 이렇게 찾고 크다. 이렇게 외운 다음에 B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rather than B 하면 뭐라고? 뭐가 크다. 그러니까 rather 예를 들어서 A 여기다가 rather than B 이렇게 쓰면 뭐야? 해석할 때 rather than B 하면 A가 뭐가 B보다. 그지? 그러면 A가 크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영어 해석하면서 다시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외우면 늦어진다는 거죠. 판단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수거들 주르륵 막 이렇게 막 있잖아. A, B, A, B, A, B. 그러면 A가 크다, B가 낫다, C가 낫다 이렇게 해놓으면 해석할 때 덜 헷갈리거든. 한 번만 더 하면. 그랬더니 애들이 다 외워. A는 B보다 뭐뭐 하면 뭐보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거 A가 커, B가 커. 그럼 또 한 번 또 생각해. 시험 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런 것처럼 딱 정리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연결시켜놔야지. 그러니까, 순간 암기를 해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험 직전에 밤새 이걸 보고 해가면서 암기를 해서 거의 사진 찍듯이 기억한 다음에 다 맞춰서 클리어를 해나가고 있는데, 고2, 고3 가면서 이게 누적돼갖고 해야 될 걸 보면 너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지. 네? 여러분 암기를 안 해서 애매한데 이걸 어떻게 푸냐 그러려면 이걸 논리적으로 좀 연결시키는 것도 해야 된다는 거. 자, 이거는 수렴계 지진판 PPT도 잘 필기할 것. 그러니까 요것도 그래 이제 필기하고 정리해서 단순 암기로 해서 순간적으로 다 넘어갔는데 왜 그럴지를 생각을 해보고 논리적으로 본인이 추측해라면 분명 그 설명된 것만 가지고도 이런 충돌 이렇게 벌어졌을 때의 지진 형태랑 이런 것들만 알게 되면 아니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논리적 연관관계 만들었으면 괜찮았을 거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은이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은 이온이 환원되고 구리 이게 말이 은이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은 이온이 환원되고 은 이온에서 산소가 떨어져? 아니 그 전자가 전자를 받아요. 아 전자. 구리 수용액은 푸른색 청구니까 아열을 넣어도 반응 안 받고 은 이온이 환원되고 알았지만 그냥 문제를 풀다가 틀린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졸지 말고 강조하고 듣다. 이게 다 똑같아. 이렇게 선생님이 이걸 수업 시간에 강조했다는데 제가 돌아서 그걸 못 들었어요. 헐. 그럴 경우에 네 필기한 거를 아니면 네 프린트를 그러니까 네가 쓸 프린트를 누군가한테 뭔가 정리하고 그랬을 때 우군이 하나쯤 있어야 돼. 필기 잘하는. 근데 얘한테 너도 혜택을 줘야 돼.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받은 프린트를 하나 더 해달라고 해서 걔를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같이 대회 같은 거 나갈 때 같이 넣어주거나 그렇게 해서 치면 이렇게 서로는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면 이게 다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도와준 만큼 얘도 찜찜하지 않게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한 번씩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발생되는 게 장점도 밤새워서 한 것도 장점이 되지만 요 장점 때문에 미세하게 깨지는 게 발생한 거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 이거 다음에 연구해보자, 이거는. 이거는 C와 CO는 산소, 얻었으므로 산소와 화학 결합한 거고, 달아에서 산화환원은 없음. 산화환원이 없는지 헷갈렸다. 교과서는 화학식 외에 시범 범위 내용에 적용할 것. 화학식만 딱 주르륵 한번 써서 정리할 필요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네, 그지? 요건 봐봐. 산화되는 물질의 화학식을 모두 쓰시오. CO2도 일산화탄소 산소 결합하면 산소가 늘어나면 무조건 산화하냐? 네, 근데 여기도 제가 다라가 뭔지 헷갈려서. 한 번 더. 이거는 식을 썼을 때 산화환원 자체를 했을 때 식을 외우고 식의 의미 외우고 이걸 풀이를 했지 완전하게 그 산화환원 자체를 완전하게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운 거를 떠올리려고 한 거고 그거를 적용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지. 피곤해서 그랬던 가능성도 많은데. 무슨 얘기냐면 산화환원이라는 개념만 갖고도 식을 보고 많이 분석하면 찾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왜? 모두라고 했으니까. 모두는 걸 펼쳐야 돼. 근데 헷갈려도 맞았죠. 한국사 구역에 제한을 줬으므로 객주가 중개할 이익을 얻음. 열심히 공부해서 안 해서. 한국사는 진짜 저랑 잘 안 맞는. 아니 19번 뭔데? 제가 이걸 연도까지 다 외웠거든요. 근데 몰랐어요. 이 보기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교과서 뒷부분에 나오는 거고 이건 답이 몇 번이냐면 5번이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 앞부분에 나온 건데 제가 그걸 연관을 못 시켜가지고 몰라서 그냥 찍었어요. 가와 나 사이? 네. 가와 나 사이인데 가와 나 사이 연도 사이 어휴 미세하구나. 쉽지는 않네. 근데 저희 한국사 진짜 어려운데 애들이 한국사 공부밖에 안 해서 한국사 알아. 한국사 덕후들이 다 맞아버려서. 이게 그 내륙 통상조약 그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거 지식인의 엊그저께 누가 물어봤는데 그거 의미가 뭐냐고 해서. 근데 이번엔 좀 한국사를 좀 미리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사이에 요거 있는 요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 근데 연도로 외우는 건 맞는 것 같아. 확실히 나중에 빠르니까. 이번에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진짜 거의 뒷부분은 진짜 전날 미친 듯이 외우고 시험을 봤어. 순간폰착, 근무태반, 전자현미경, 기호,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 나타날 혈, 미세한계, 거울경, 그 전기, 자식, 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 학교 한자가 이렇게 막 한 글자씩 바꿔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잘 헷갈려가지고. 이 한자를 옆에다 다른 걸 썼네. 추가로. 현미교 현자가 틀린 거네, 그죠? 아니요? 이거 맞은 거예요. 이거 맞은 거예요, 현자가? 네. 근데 저도 엄청 헷갈리는데 어쨌든 맞다 해서. 잠깐만. 답은 맞았어요. 현미경 한 번만 볼게. 한자. 현미경. 그러네. 이 현자 아니고 그냥 나타날 현자 쓰는 줄 알았더니 이 현자. 근데 저기에는 그 책에는 있었어, 현미경? 아니죠. 있었으면 뭐. 반대로 먹인다. 반포, 반우, 뭐 두자? 그래서 쓸 뻔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명확히 어떻게 알고 맞췄어? 네, 그러니까 뭘 제가 그냥 이렇게 처음에 여기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그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밤새 공부하고 이건 같은데 딱 썼는데 어떤 머리가 어리지널하니까 이게 맞나 확신을 못하고 이런 거네. 네. 좀 땡겨서
땡겨서 좀 덜 피곤하면서 일정 부분은 땡겨서 하고 일정 부분 여기 밤새서 하는데 일정 부분 좀 피로 풀 수 있을 만큼은 자서 체력을 갖고 해야지 이게 조절이 안 되면 후다닥 들린다는 거구나. 네. 근데 너는 한자는 틀리진 않아. 오케이, 이거는 그냥 이제 암기 문제니까, 그치? 이것도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연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이것도 그냥 그 뭐더라? 뭐 정신 맑았으면 충분히 푸는 거고, 요것만 이게 수업하면서 이렇게 대책 안 만들면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을 하면 불안하잖아 괜히. 그럼 장기간에 있어야 되니까 누군가 하나는 밀어줘야지, 그치? 노트 잘 쓰는 애 같이 밀어주고 해야지. 그 다음에 이게 학교 프린트를 한번 좀 보여주면 이렇게 체크해갖고 요거 체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만도 한데 애들이 프린트를 안 가져와가지고 시험 보기 직전에 물어봐갖고 어제 어떤 애 시험 공부하는데 4시간 동안에 프린트 학교 프린트 다 하느라고 평소에 조금씩 가져와서 한 번씩 보여달라는 거지. 체크할 거. 자, 그러면 뭐 더 정리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보고 느낀 교훈은 네가 정리해서 해야지. 너도 한번 얘기하고 설명한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그래야겠지. 그래? 근데 사실 그거 1점을 깎였거든요. 1점이 근데 저희가 이번에 국어 100점이 3명이고 제가 99점인데 99점이 3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2등으로 밀려버렸네? 네? 한 명이 99점이 3명. 그럼 1등급이죠. 니네 몇 명인데? 3명까지가 100명이 아니 넘으니까 맞네. 저희 1등급 10명. 맞네. 이걸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만약에 뭐 여기서 끊어 읽으면 또 다른 의미가 된다고 어쨌든 서수연이 좀 깎았어요. 감탄사가 읽어봐. 그 가는 향가이고 나는 평시주인데 세계의 임의단락으로 이루어진 것과 향가의 낙구의 첫머리엔 감탄사가 오는 것이 평시주의 종장의 첫머리엔 3년절 혹은 감탄사가 오는 것으로 계승되었다. 무난할 수도 있는데 뭔가 딱 잘랐다는 거지? 네. 이번에 국어 점수가 일도 못 봤는데 왜 이렇게 서술형을 까다롭게 이게 그거 이제 선생님 그 느낌이나 뭐 이런 걸로 놓치는데 내 생각엔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서술형으로 쓰라고 그랬는데 몇 문장으로 쓰는 제약이 없는데 네. 이게 문장을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됐고 이랬다 이렇게 써도 되거든? 네. 근데 한 문장으로 쭉 이어서 써버리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런 전제 조건으로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다. 그럼 틀렸다고 할 거야? 다 있는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서술형의 조건에 최적으로 하면서 어떤 판단을 하면서 문장 자체는 완결된 문장으로 짧게 이렇게 딱딱 써주는 게 좋거든. 아니면 서술형이지만 1, 2, 3 이렇게 번호 써도 상관이 없거든. 그렇게 썼어도 더 편할 수 있었는데 그럼 오해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됐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